코로나19가 좀 사그라드나 싶었는데요. 다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좀 화가 나는 소식이기도 한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대전의 선교회에서 첫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이제 전수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IM 선교회 관련 교육시설에 관련해서. 그런데 그 네. 결과 IM 선교회 관련 지부 조직이죠.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학생 77명, 또 교직원 25명, 무려 11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규모가 큽니다. 네. 지금 IM 선교회발 대규모 집단 감염 확산되면서 그동안에 좀 많이 이제 코로나19가 좀 진정세에 접어드나 했는데 오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59명, 다시 5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네.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나자 광주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3일 에이스 TCS 국제학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바로 IM 선교회 관련 교육시설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광주 TCS 국제학교 집단 감염을 찾아냈습니다. 5명 이상의 비인가 교육시설과 5명 이상의 모든 합숙시설은 자진신고하고 검사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이번 사태는 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방심한 틈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이렇게 한 집단에서 100명 넘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올 동안 왜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전수검사하는 과정에서 110명 정도가 확진자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이 광주 TCS 국제학교 이 자체에 거기 학생들이 전부 무증상자였다는 겁니다. 하하.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긴 그러겠네요. 해요. 네. 그 중에 뭐 누구라도 좀 심각한 어떤 그 이 병증을 겪고 있었다면 발열이라든지. 조금 더 네.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겠죠. 아하, 네. 근데 하나같이 무증상자였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이 TCS 같은 이런 데가 대체로 어떻게 되냐면 짧게는 1년 정도 있고요. 아하. 아이들이 합숙하면서 네. 길게는 4년 가까이 단체 합숙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저건 바꿔서 얘기하면 누군가 한 사람이 그 확진이 되면 볼 것 없이 전체가 다 감염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완벽히 취약 지역인데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했는지 그게 좀 답답한 뿐이죠. 그러니까요. 코로나 국면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3밀입니다. 밀폐, 밀접, 밀집. 밀폐 여부는 모르겠지만 합숙을 한다는 것은 밀접과 밀집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홍종선 기자님, 이곳이 평소에도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평소에도 뭐 그 작은 방에 그 20명씩 아이들이 한 방에 있었고 그 마이클 조라는 분이 본인이 얘기했죠. 이 대전 지역 그 같은 경우에 IM 같은 경우에 뭐 600평에 180명이 있는데 올해도 또 50명, 60명 또 들어온다 그런다. 자리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만의 문제로도 이 심각한데 지금 현재 이송을 위해서 대기 중인 상황이잖아요. 전수검사 후에. 근데 지금도 이게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네. 어젯밤 10시에 봤더니 그때도 불이 환하게 켜 있고 10분 간격으로 사람들이 오가기도 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봤더니 이 일부 확진자가 그냥 건물 밖으로 돌아다니고 다른 건물에 격리돼 있던 그 신도에 물품을 챙기겠다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네. 이송을 좀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외부로 활보하다가 제지를 당하기도 하고 아하. 이거에 대해서 방역 관계자는 이송을 준비하느라 말하자면 인력을 제어할 그 제어 인력을 배치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후에는 이송을 했는데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이 국제학교 학생들 대부분이요. 6살에서 10대까지의 미성년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확진된 학생 중 절반 넘게 다른 지역, 광주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을 오늘 오후에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물론 이 방역 당국 그리고 관련 이 광주 지자체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겠지만 이게 미리 예견할 수는 없었을까요, 이 사태를? 예견될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IM 선교회사나 교육시설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비웃는 듯한 행태가 드러났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의 TCS 국제학교 예배당에서 학생들이 선교사 생일 파티를 연 모습인데요. 3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시 집합 금지 기간이었지만 학생들이 지도해야 할 선교사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또 다른 영상이 있는데요. 네. 대전 IM 선교회가 연 캠퍼에서의 모습입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 중 일부만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구호를 외치면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물론 이 땅의 젊은 청년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 어릴 때부터 갖는 건 그래요. 권장할 일이죠. 자, 바른 학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 신앙도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켜야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한민국은 명백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또 어떤 신앙, 양심의 자유 관련돼서 누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역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떤 종교단체도 그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또 묵과할 수는 없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네. 요즘에 좀 이런 말이 시중에 들립니다. 뭐 제가 기독교 전체에 대한 어떤 그 비난 이런 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요. 네. 꼭 그 어느 정도 좀 잡았다 싶을 때면 항상 드러나는 곳이 기독교가 운영하는 단체라든지 그 언저리에 있는 데서 다시 증폭시키는 결과를 나와왔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일반 국민들을 비난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좀 곰곰이 신중하게 그리고 네. 지도자들도 많잖아요. 의식 있는 분들도 많은 곳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여기 보니까요, 이 TCS 여기 충남 여기 태안 여기서 아까 뭐 김준진 아나운서님 설명 다 하셨는데 여기 보면 예배당에서 학생들 한 30명 정도 생일 파티 하면서 거기 마스크 쓴 아이들 보입니까? 간헐적으로 한두 명 보여요. 그만큼 저기 이 무감각하고 관심 없다는 겁니다. 선교사라든지 저거를 운영하는 그 측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제 대전 쪽에 본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IM 국제학교 이제 즉 말하면 마이클 조라는 사람이 창업자죠. 설립자죠.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이들 중에서 처음에 이 발열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판단한 거예요. 감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초기 대응을 자기가 잘 못한 거를 좀 뼈저리게 반성한다 했는데 코로나 시국에 애들 열나고 이러면 지금 일반 우리 국민들은 무작정 이거 코로나 의심해요. 네. 그 여기만 특별하게 그런 거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진 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네. 아이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에 무딜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앞서 영상에서요. 선교사들은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어른들은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방역 수칙을 지키지도 않고 저런 행사를 하는 게 과연 그 기쁜 생일 파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단 감염의 새 진원지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이 IM 선교회라는 게 대체 어떤 곳입니까? 홍종선 기자님. 네, 그 마이클 조라는 선교사가 대전과 천안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이 IM 선교회라는 이 선교 단체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한 10년 사이에 뭐 서울, 경기, 파주, 인천, 송도, 광주, 진주, 부산, 대구에서 한 23개 시설로 급성장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 많이 하고 있는 IEM 국제학교, TCS 국제학교 또
기독교 방과후 학교라 그래가지고 CAS 그다음에 한다연구소 이런 이제 관련 유관 시설들이 많은데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급성장했나 그 배경을 네.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마이클 조라는 이 선교사분이 전국을 돌면서 마치 신사업 설명회처럼 설명회를 한 영상들이 보도가 됐어요. 아하. 그걸 봤더니 기본은 이겁니다. 영어학원을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이 교리에다가 영어를 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교육 사역에 뛰어드는 건데 이게 정말 사역인지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도 확장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부모들이 아이 뭐 진학시킬 수 있다, 유학 보낼 수 있다 이러면은 돈을 쓴다. 교회로 온다 해서 저절로 신도도 늘고 교세도 확장하고 말하자면 마치 사업 설명회처럼 뭐 수지도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전국을 돌면서 설명회를 한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결과 이렇게 10년 사이에 23개 네. 뭐 늘어났고 뭐 여름 캠프에 2,000명이 올 정도로 네. 그렇게 대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자칭 교육 사업을 이끌고 있다는 마이클 조라는 사람이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대면이에요. 그렇죠? 근데 교육은 비대면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 코빅-19이 딱 터지기 한 달 전에 핸드폰만 있으면 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낸 거죠. 하고 있던 도중에 코빅-19 딱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나한테 너무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지금 코로나예요. 한국에서는 집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근데 집회를 했습니다. 민원을 21번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수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1년에 시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52만 7천 명입니다. 찾아보십시오. 근데 1년도 안 돼서 1년 9개월 사이에 300명 분이 안 죽었어요. 저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2,000명이 왔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제가 분노를 하려다가 오히려 차분하게 여쭤볼게요. 저게 지금 말입니까? 저게 지금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입니까? 말? 저 아까 아이들이 왜 마스크 쓰고 있지 않고 선교사가 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런 생일 파티 것들을 했는지 설립자잖아요. 설립자의 생각만 들어봐도 알 수 있네요. 도대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왜 영업 제한을 하고 있었고 또 우리나라 학원들 그리고 교회도 비대면으로 했었잖아요. 왜 우리들은 그렇게 노력한 겁니까? 저도 영상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데 이런 얘기를 했네요. IM 선교회사 지금 아이들이나 저기 뭐 사람들 코로나에 걸려서도 벌써 걸렸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전국에서 오고 또 내가 전국을 돌아다닌다. 그런데 왜 안 걸릴까? 하나님은 저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 과학적으로 지켜주셨는데 이번엔 지켜주지 못했네요. 그리고 여기는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고 했는데 결국 지금 뭐 몇백 명 이제 지금 이게 끝일지 아닐지도 지금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벌써 지금 이 대전에서만 뭐 몇백 명 이상 이렇게 지금 집단적으로 감염이 되고 있는데요. 그건 종교의 자유도요. 기본적으로 사회 질서를 지켜가면서 하는 거예요. 무제한적인 기본권의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얘기를 듣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 못지않게 정말 많이 분노하실 것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 마이클 조라는 사람 방금 그 얘기 있잖아요. 방금 그 얘기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보세요. 다시 한번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대면이에요. 그렇죠? 근데 교육은 비대면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 코빅-19이 딱 터지기 한 달 전에 핸드폰만 있으면 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낸 거죠. 하고 있던 도중에 코빅-19 딱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나한테 너무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지금 코로나예요. 한국에서는 집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근데 집회를 했습니다. 민원을 21번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수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1년에 시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52만 7천 명입니다. 찾아보십시오. 근데 1년도 안 돼서 1년 9개월 사이에 300명 분이 안 죽었어요. 저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2,000명이 왔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저 마이클 조라는 사람이 저 얘기는 이 땅에 기독교인들을 전체 기독교인들을 욕보이는 행동과 발언입니다. 저는 충격받았어요. 지금 저 사람 하는 얘기 듣고. 자기가 뭘 준비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져서 할렐루야 했대잖아요. 지금 코로나 19 이거는 지구 대재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탁 터져줘서 본인은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했다는 저 얘기를 지금 저게 맨정신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하. 저분 도대체 어디서 온 어떤 분인지 뭐 보니까 생김새 한국 사람이고 이름은 그 미국 사람 마이클 조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뭐 교포 2세나 뭐 이런 거 같은데 제발 우리나라에서 사라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예.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정말로 기독교인들 욕보인다고 했죠. 할렐루야는 그럴 때 외치라고 할렐루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난해 9월 미국 교회 예배에서요.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한국에서 수련하면 감옥 간다. 학교를 만드니까 법 제재 안 걸리더라. 아주 법망을 빠져나가는 건 다 꿰고 있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불러다 놓고 사역을 했답니다. 여기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고요? 손정희 변호사님, 우리가 그 의료진들, 방역당국이 사투를 벌이면서 코로나19를 정말 다 진정시켜가는 줄 알았는데 방역의 사각지대가 우리 코앞에 있었던 겁니다. 이 국제학교라는 명칭을 써서 여기서 사역을 했다잖아요. 학교를 썼다라고 해서 교육법상 학교는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비인가 시설로 불리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학원법 규제도 안 받는 학원으로도 등록이 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본래적으로는 교육법과 학원법 모두 다 규제를 받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방역 사각지대라는 겁니다. 관할 관청이 불분명한 문제도 있지만 일단 24시간 합숙 형태라는 것만으로도 밀집, 밀폐, 밀접의 산밀 조건을 갖췄고 더군다나 24시간 같이 있다 보면 더 방역에 철저히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마스크조차 그렇죠. 쓰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내부 현황이 파악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설명 들으셨다시피 전국적으로 입학 설명회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입학 설명회에 참석해서 접촉을 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서 이 사안을 짚어보는 저희 6명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광주 시민분들의 지금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정신없이 부르게? 야, 목사 나와라! 해야 돼. 환장 있어. 왜 그러게? 야, 목사는 나와라! 이거 마이클 조라는 사람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당신의 그 무모한 행동 탓에 이 땅의 기독교가 이렇게 짓밟힙니다, 지금.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날개란을 맞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분노할 대상들은 또 여기에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오늘은 참 화나는 뉴스가 많네요. 요즘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 모임도 못 갖고 있잖아요. 식사를 해도 최대 4명까지밖에 못 하니까. 그런데 제천시 의원이 포함된 주민 8명이 마을 이장집에 모여서 뭘 했을까요? 판돈 한 20여만 원 정도를 두고 고스톱을 쳤습니다. 고스톱을 칠 때 마스크 잘 쓰고 고스톱을 칠까요? 여기 이곳 역시 밀폐되어 있는 곳이고 당연히 밀집도가 높을 텐데 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이 돼서요. 제천시원 등 4명이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요. 나머지 4명도 방조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복준 의원님. 정말
방송을 하는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진짜? 제천시 의원이시네요. 이분은 성함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성진 제천시 의회 의원이시죠. 뭐 이분 이런 얘기했네요. 저녁 시간 무렵에 이장님이 손두부를 좀 했다고 해서 초대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 5,000원, 그거 꼭 강조를 하실 필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000원으로 재미삼아 고스톱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일견 얘기했어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인으로서 이제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한 것을 뭐 뉘우친다,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우리 여기서 지자체 의원님들 등등 해가지고 방역 수칙 안 지키는 거 우리 상당히 많이 했죠. 네. 이제는 그냥 의원직 사퇴들 하시죠. 앞으로 이런 일 계속 벌어지면. 네. 예?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요? 예? 이성진 시의원님, 손두부가 그렇게 탐났습니까? 거기에 이미 5명 이상 모여 있는 거 몰랐습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더군다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것이고 시의원이라고 한다면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소속된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징계 절차를 지금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제천시에서도 감염법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모범이 되셔야 되는데 또 부적절하게 예를 들면 5인도 아니고 8명이 지금 참석을 했던 거거든요. 명백하게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겁니다. 시민들은 힘들어 비명과 신음을 지르는 고통 속에 표 달라고 지방선거 때 읍소하고 이른바 폴더형 인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은 어디 갔습니까? 그래놓고 또 나올 거예요, 선거에? 자, 그런가 하면요. 오늘 왜 이럽니까? 눈살 찌푸려진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여러분, 영원 마켓이라고 혹시 영원 마켓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영원 마켓 말 그대로 무료로 식료품과 생필품을 제공하는 곳인데요. 현재 경기도에서 3곳, 서울 영등포구에서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누구든지 이 신분증을 제시해서 도민이거나 구민인 게 증명이 되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곳을 당시에요. 이재명 지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긴급 생계 위기 가구 대상자만 아니요. 아니, 이거는 거의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대신 아무나 그냥 일단 다 지급하고 또 필요해서 다시 올 경우에는 뭐 그때는 또 확인하더라도 하고 지원 대상자가 아닌데도 이거를 이용해 드릴 정도면 사실은 지원 대상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몰라 이거를. 그래서 그런 경우 발굴하는 효과도 있잖아요. 그죠? 저 영원 마켓에 이제 이름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베풀자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냥 드림 코너예요. 그냥 드림. 그냥 드림 코너인데 왜 우리가 백성문 변호사님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겁니까 지금? 사실 실효성 문제 때문이에요. 저 왜 무료로 드릴까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잖아요. 힘드신 분들 오면 그분들에게 힘이 되라고 저렇게 뭐 마스크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생필품들을 무료로 말 그대로 드리는 건데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무슨 뭐 소득 기준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시민들이지만 꼭 공짜라면 와서 줄 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뭐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차려입은 분들부터 단체로 또 승용차를 타고 와서 여기 공짜로 뭐 준댄다. 줄을 서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사업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거 정말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거니까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싫어 나 무조건 받아갈래 세상에. 이런 분들까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신분증만 제시하면 누구나 받아갈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안 드릴 수도 없다고 합니다. 관계자분들도 사실 진짜 곤혹스러울 거예요. 어떻게 강압적 또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없잖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긴 있었는데 자주 오는 건 아니고요. 가끔 가다 있고 그냥 가방을
가방 그런 거 가지고 온다던가. 차도 비싼 차 뜨고. 네,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300만 원 정도 버시는데 자기가 힘들다 이러시는 분 있으시고 뭐 저희가 안 된다고 하면 또 막 뭐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는 못한 거죠. 이제 기준이 안 잡혀 있으니까. 김복준 의원님 네, 정말 영원 마켓이 아니라 양심이 빵점인 사람들이 막 오네요. 진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 영원마트를 저렇게 만드는 취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 제가 볼 땐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제 이른바 이야기하는 코로나 장발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장발장이 뭡니까? 배고파서 생경범죄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수입은 없고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배고픈 사람 있잖아요. 배고픈 네. 사람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들한테 무료로 저 급식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이제 만든 건데 네. 저기를 와가지고 외제차 끌고 오셔서 명품 옷 두르고 명품 가방 메고 와가지고 저거 들고 가면서 네. 그 손이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해당 지자체 입장은 뭘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경기도와 영등포구는 기존 방식대로 운영한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도 일부 악용될 수 있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은 모두 다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다시 오게 되면 그때 확인해도 된다. 그리고 경기도가 책임지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악용을 막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시는 방문자는 주민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받도록 했고 물품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관내 기업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양심까지 팔아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